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8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위원님 좀 따뜻한 옷 입고 오셨네요. 오늘 춥더라고요. 예. 어제 오늘 계속 춥습니다. 겨울의 날씨가 갑자기 잠깐 왔는데 다시 또 간대요. 그러네요. 근데 주말에도 보면 뭐 아침 기온이 9도 뭐 이렇게 나더라고요. 지금 춥죠. 그냥 겨울에서 다시 꺼내야 하는 게 감기 그러니까. 안 걸리는데 네. 좀 예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시장은 지금 약간 독감에 단단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워닝 사인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쵸. 제가 어제 그 아파트 단지 하나 갔었는데 거기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올 이제 유류비, 그러니까 연료비 상승이 결국 35%가 오를 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럼 관리비 이런 거가 네, 더 그리고 올라간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속속 이제 압박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안 하시거나 저같이 차를 안 타고 다니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관리비 내면 딱 알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시장에서의 걱정의 목소리가 시장에 좀 압도하는 거죠. 수치나 실적 이런 건 뭔 얘기고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이 좀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9월까지 아주 안 좋았다가 월요일 화요일 날 급등하는 게 5.6%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또 2년 만에 이틀간으로 최대 하락 상승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닷새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까지요. 그리고 그때 올라간 것이 영란은행에서 아따고 하면서 지금 채권 무제한 매입 뭐 2주 동안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또 이번 주말에 끝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 제휴 확인했어요. 이제 끝난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더 산다는 식으로 또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 영국에 좀 반등했던 파운드화 다시 떨어지고 영국의 금리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의 금리 올라갔죠. 미국 다시 4%의 10년물로 바짝 나가섰고 네. 2년물이 이미 4.3 정도 계속해서 위로 가고 있고 미국 달러도 다시 113포인트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되겠고요. 나스닥의 베어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인지를 별로 못하셨지만 이때 잠깐 강세장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락폭에서 또 20% 이상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깨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지면서 더 올라가면서 다시 금년에 두 번째 베어마켓에 진입한 것이 오늘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스닥의 그림이 되겠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년물입니다. 4.3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10년물 3.94인데요. 거의 4% 거의 바짝 다가서보다 조금 숨고르게 한 겁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는 모습. 이런 상태에서 결국 미국은 달러의 강세를 유인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안 요인이죠. 113.32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네. 직전 고점이 114 막 넘었었잖아요. 그 근처에 다시 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난주 초 그러니까 2주 전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이 미국 달러가 올라가면 어디 하나 좋을 게 없더라고. 그쵸. 다들 이제 인지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부담이 되겠고요. 영국 파운드가 지난주 이렇게 반등했었거든요. 그거 다시 또 내려가고 저점에 다시 방향성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영국에 뭔가 또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겠죠. 나올지 안 올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영국뿐만 아니라 유로 전체 뭐 다 어렵잖아요. 어저께 일부에서는 이제 이미 유럽은 리세션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좀 녹록하지 않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에서 좋았던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좋았던 얘기들만 있는 가운데 이거 좋은 건가요? 좋다기보다는 티도 안 나죠, 사실요. 네. 유가가 이틀째 좀 조폭 내려가는 모습. 조금 그리고 그 밀은 어저께 6% 올라갔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단식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6.5%로 기억하는데 오늘 또 한 3.8%, 3.9%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티가 안 나는 모습. 전쟁이 끝나야 이 밀 가격이 안정이 될 텐데. 전쟁 얘기는 진짜 우크라이나의 진짜 공창지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틴이요. 정말 짜증납니다. 푸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푸틴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전 세계 공조 어떻게 안 됩니까? 지금 제임 나이먼 회장도 그 엄청나게 비판하는 목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흐름이라고. 아니 일단. 거기서 네. 그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 편 들던데요? 그거는 그 아무도 모르죠, 그거야. 그 트위터가 좀. 예, 근데 모르죠. 그게 뭐 얘기할 게 없고 다 사실관계 우리가 모르니까요. 오늘 보면 어제 우리나라도 일단 상당히 좋지 않았잖아요. 안 좋았죠. 어저께 보면 나스닥이 4%. 기관이나 외국인 뭐 코스닥이요. 코스닥이 막 엄청 많이 빠졌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 칩 액트. 아, 코스닥이죠. 저 너무 나스닥. 네. 저 그래서 지금 함부로 또 수정할 수도 없고 네. 반도체의 그 칩 액트요. 칩 액트에 따라서 일단 중국에서의 중국으로 뭐 새로운 장비 들어가 그런 걸 상당히 제재한다는 거잖아요. 고사양. 고사양이요. 근데 보시면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IT가 평균 56%에서 60%까지가 해외 매출을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큰 것이 소프트웨어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가장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중국향 포함해서 해외 매출이 가장 큰 거가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은 딱 퀄컴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퀄컴이 영향을 좀 받는 거죠. 3.9%. 그리고 어프라이 머티리얼은 반도체 장비 소재의 3위 업체거든요. 전 세계. 그러니까 ASML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뭔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딘가 딴 데로 매출이 부진하면 딴 데 어디로 가겠죠. 수요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겠으나 일단 당장에는 마음이 아픈 거죠. 지금 그러면서 퀄컴이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 다 떨어졌고요. 반도체나 이런 거 다 떨어졌습니다. 다만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부터 반대한 것도 있고요. 여튼 종목별로는 약간 다르지만 기술주의 하락폭이 어저께 상대적으로 다시 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메타플랜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짜증나서 이제 그 관심 없는 분 많으시지만 오늘 메타플랫폼스의 그 또 하나 쓰고 나왔잖아요. 오늘 보시면 퀘스트 프로인가 뭐 해갖고 그 VR이요. VR 신형을 이번에 발표해갖고 1,500불짜리 나왔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결론은 뭐냐? 그 결론은 뭐냐면 그 VR 기기가 지금 매출이 아주 조금밖에 없고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수익하기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트랜틱 에코티에서 매수해서 중립을 하향했고 목표주가 160달러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목표주가 또 하향해서 214에서 174로 내려가면서 오늘 메타플랫폼스가 4% 가까이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애플도 네. 하향 소식이 있네요. 애플은 뭐 그 바클레이즈가 워낙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 169달러로 내렸는데 이게 170몇 달인가 내렸을 겁니다. 수치가 하나 빠졌는데요. 바클레이즈도 워낙 중립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무슨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얘기냐면 달러를 얘기합니다. 달러. 그러니까 달러의 값어치가 상승하면서 결국은 수익성의 부담.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 보면 달러가 인덱스가 달러가 1% 강해질 때마다 S&P 500 기업의 이익은 0.5% 감소. 0.3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가장 최신 거는 0.5라고 자기네가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이렇게 올라가면 이익이 마이너스, 달러가 내려가면 이익이 다시 회복될 거다. 다만 이런 추세에서 지금 눈높이가 어제도 잠시 큰 개괄적인만 얘기하고 끝났지만 눈높이가 빠른 속도로 내려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넷플릭스가 지난주까지는 또 한 3주 동안 투자 의견도 올라가고 목표주가 좀 올라가는 건데요.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는 오히려 조금씩 내려가는 애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립의견 골든 뱅크 아메리카에서 중립의견 제외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워낙 셀 의견인데요. 셀 의견도 제외하긴 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까지 발표된 애들은 이번에 좀 저렴이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마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발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 미국과 캐나다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기반 서비스요. 근데 그거가 상당히 정말 효과가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현실화돼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중립 내지 매도 의견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한 대표적인 주식이거든요. 상반기에 제일 많이 떨어졌고 반면에 반등폭이 컸던 대표 주자로 하면 넷플릭스가 항상 체크가 되는데 어제 오늘은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넷플릭스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항공주 얘기가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메리칸 항공이 이제 1분기에 대한 어닝 실적에 대해서 예비치를 한번 자기네가 봤더니 기대 이상이 날 거다. 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죠. 저희가 여태까지 본 것들은
어닝에 대한 그 가이던스를 낮춘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 나이키 그리고 지난주에 AMD 같은 거 있는데요. 그렇죠. 아메리칸 항공은 좀 긍정적으로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버나 리프트 도어대시는 엄청 크게 떨어졌어요. 하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 번 했던 건데 미국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 안을 발표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대부분요. 영어로 보면 줄여서 긱워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컨트랙터, 쉽게 해서 개인 사업자, 우리식으로 제가 번역하면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계약 관계. 그러니까 그 계약 관계가 아니라 그 고용과 피고용인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가 10%, 12%, 5% 급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어제 잠깐 저희가 네. 이 기업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실적 발표 네, 내용을 LVMH인데요. 이 앞서 이제 그 아메리칸 항공에 대해서 그 실적에 대해서 네. 그 예비치가 좋게 나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LVMH는 제가 오늘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주가 이거 그 우리나라에서 유럽 하시는 분은 이거 LVMH 때문에 하시는 분 꽤 있어요. 어찌됐건요. 네, 그나마 에르메스나.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매출이요. 지금 3분기까지 합해서 27%가 늘어났고요. 요번 3분기까지만 보면 여기거든요. 3분기가 보면 20%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와인도 늘어나고 뭐 여성용 화장품, 비싼 옷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백 이런 것들. 이게 2022년 대비 2021년 대비니까 이게 다 늘어난 겁니다. 패션, 레더 굿즈 네. 그러니까 뭐 가방 이런 거겠죠?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사신 겁니다. 요 아래쪽 22% 거보다는 나 아래쪽 거보다 위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분야에 같은 늘어났고 그냥 두 자릿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이익은 분기 발표를 안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역인데요. 지역은 아시아 있죠. 아시아. 네. 아시아에서 보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만 약간 슬로우했는데 이것은 중국의 락다운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하는 거가 미국이요. 미국 그리고 여기 유럽인데요. 유럽에서도 어떤 유럽이냐면 회사에서 직접 발경 보면 미국의 여행자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미국 여행자들이 오는 김에 또 미국의 달러가 강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일본이 많이 사네요. 일본이 약간 루이비통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건 제가 일본 분들이. 모르겠어요. 예. 예, 그 그런 여성분이 통계가 하는 또 거.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일부 계층이잖아요. 일부 네. 계층. 그래서 이런들의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얼마나 마음에 와 닿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 올해 들어서 이것도 역시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큰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최일호 상무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는 거 저도 딱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매크로가 마이크로를 잡아먹는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좋은 기업이 분명히 있고 이익도 괜찮은 기업이 있고 저평가된 거 많이 있는데 그래봤자 옴짝달짝 못하는 거죠. 지금요. 그런 시장의 상황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루이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루이비통.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이비통은 이제 뭐 이런 굿즈, 레더, 뭐 이런 패션 사업도 하지만 막 뭐 술도 가지고 있고 뭐 되게 술이 다양하잖아요. 헤네시잖아요. 그리고 화장품은 그 뭐죠? 그 우리나라도 그 IFC에 들어가 있는 화장품 매장 있잖아요. 세포라. 세포라가 얘네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인수했죠. 네, 그래서 세포라에서 여러분들 사시는 젊은 여성분들이 계시면 차곡차곡 그들의 주머니에 돈을 갖다 주는 거죠. 네, 어찌되었거든요. 중요한 건 3분기 실적인데 오늘 어저께 말씀드린 거에서 이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PER은 15.8배까지 떨어져 갖고 엄청 떨어진 건 맞아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주가 올라가겠느냐? 네. 그건 아니죠. 장기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으면 진짜 싸다는 걸 인식하지만 지금은 싸다는 건 다 알아요. 싸다는 걸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싸도 상당 부분 돈이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싸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안 오른 거지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질 않고 반대로 고평가됐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해해 보셔야 되겠고요. 분기 이익 전망의 하향이 7%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이건 뭐냐면 100이라는 것을 우리가 6월 말에 3분기에는 100이라는 정도에 벌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다 그러면 지금은 3개월 후에 보니까 100이 아니라 93밖에 안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망 자체가 내려갔다는 거지. 네. 그 규모가 2년 만에 최대라고 되겠고요. 이번만 보더라도 에너지 섹터만 이익 전망이 상향됐고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만큼 섹터를 보더라도 뭔가
주가를 보려면 가장 쉬운 것은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곳에 놀아야 되는데 이익 전망이 상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지난주까지 20개가 이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10개가 이미 벌써 달러를 얘기하고 있어요. 달러. 그러니까 이번에 달러가 가장 중요한 게 달러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경고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가이던스인데 가이던스 부정적인 나온 것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달러를 얘기하면서 가이던스 좋게 얘기하면 이율 매반이잖아요. 또 그런 것 쪽으로 보면 이번에 어닝스는 상당히 힘들 거다. 그런 걸 좀 받아들여야겠다. 네.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해야지 그나마 좀 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그래서 희망을 가질 필요 없고 이익 전망이 엄청 상향되는 곳이 있더라도 아까 로비땅에서 보여다시피 그래봤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몸을 극도로 몸살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매출 비중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미 소비자가 상당히 높이 나오는 거다는 얘기죠. 이거 좀 그림 보여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섹터별로 요 초록색, 하늘색이 해외 매출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 매출이 높은 거일수록 상당히 마이너스를 영향이 크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익 조정 비율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익 조정 비율은 이 특정 기간에 이익 전망을 높인 곳, 낮춘 곳인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높인 곳은 28%밖에 안 되고요. 낮춘 곳 72%거든요. 네. 올해 연중 최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이익 전망을 했다 하면 낮추는 거예요. 이익 전망을 했다면 낮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되면 이게 주가 올라가고 50 이상 올라가면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가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오늘 큰 틀에서 보면 매크로가 마이크로를 잡아먹고 있는 그런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아까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컨센서스입니다. 월가의 전망이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진짜 더 최악입니다. 최악까지.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지금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 3분기, 4분기, 1분기 이익 전망 어떻게 되냐 물어보 채팅창에서 궁금해하신 분이 계셔갖고 제가 막 지금 바깥에서 추가한 거거든요. 정말요? 네, 진짜. 제가 또 웬만하면 그런 것도 바로 실시간 업데이트. 실시간을 업데이트 해드리는데요. 리세션 시기에 주당 이익은 평균 13%가 떨어집니다. 내년에 리세션이 들어간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평균이 13인데 지금 골드만삭스 이건 요 그림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11%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1%가 마이너스 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수치가 어느 정도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 3분기에 요 왼쪽은 컨센서스입니다. 월가 전체가 이번에 3%인데 4분기 7%. 그래서 연간이 7%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년 3분기가 2%입니다. 4분기에 마이너스 2% 감익이죠. 내년 1분기가 감익이죠. 마이너스 18%죠. 마이너스 17%죠. 이렇게 되면 어닝 리세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닝 리세션. 어닝 리세션은 똑같습니다. 보통 경제 리세션은 똑같이 분기 이익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리세션인데 이번에 마이너스 2% 하더라도 결국 플러스 조금 날 가능성이 큰데요.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닝 리세션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최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면 거예요. 지금 올해가 지금 전망으로 보면 223달러에서 220달러인데 월가 전망은 내년 240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0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200으로 보면 주가가 지금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 내년 1분기까지 이렇게 회복되긴 쉽지 않죠. 이 그림으로 마이너가 맞다 그러면. 아니 우리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반영. 선방이죠. 선방이 맞는데 그래서 보통 통상 짧게 3개월, 길게 6개월 보면 이 그림이 맞다 그러면 얘네 전망이 맞다 그러면 빨라야 내년도 한 3, 4월 그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은 최악의 그러니까 시나리오니까요. 최악을 보여드린 거예요. 최악을까지 보여드린 거죠. 네. 예. 내일은 좀 괜찮은 거 좀 보여주세요. UBS는 지금 완전히 바닥이라고 또 얘기해요. 내일도 그런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시간에도 월가에서 시장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각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